지금 선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데 오늘 그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단골 분께서 그 제가 저희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아니 그 원장님하고 좀 통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코로나 증상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증상이 뭘까? 임순경 어머니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전화 왔대요. 그러면 그 코로나가 감기만도 못해요. 코로나 감기만큼 못하다. 아, 무서워라. 저 어머님은 인순구 어머님한테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잘못했다가는 맞아 죽겠네. 코로나. 난 저 소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하스미 또 보니까 우리 간호사가 전해준 메시지 메모에 안녕하세요. 열이 있다. 열이 3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코로나 좀 치료할 수 있는 지압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뭘 해달라는 거겠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의 질문에 있어서는 답이 뭐예요? 자 코로나가 막막하잖아요. 코로나가 간단하게 어디 지압하면 돼요. 뭐 약 먹으면 돼.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증상이 뭐냐.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열이 38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말씀해서 해열시켜주는 열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지압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럼 열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신놈시겠지 뭐. 그러니까 한이 남창기 한이 오세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원장님 지금 장난해요? 난 지금 뭐 한 얘기로 격리될 판인데 내지는 지금 거리가 서울인데 뭐 한 얘기로 내려오다가 열 다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런 건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뭐 기다렸다가 답이 안 오겠어 뭐 열이 그럼 열이 왜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열이 왜 날까요? 열 받을 일이 생기니까 열 나죠. 어디 염증 생겨서 어디 염증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 방식이다? 서양의학적 방식. 지금 TV나 매스컴이나 보건당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염증. 저는 그게 아니고 뭐요? 열 받치는 일이 생기게 열 내는 거지. 화를 왜 내요? 누가 화를 내게 하니까 열 받는 거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우나탕에 들어갔어요. 그럼 열 나요 안 나요? 열나요. 왜 열 날까? 더워서. 그 환경에 있으니까. 근데 실제 지금 사우나가 열탕이 있다, 찜질방에 있다면은 열이 왜 나느냐? 그 열의 환경 속에 있으니까 내 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내 몸의 열을 어떻게 돼? 바깥으로 뿜어야 되니까. 뿜어지는 개념 속에서 어떻게 돼? 우선은 더우니까 같은 온도를 항상성을 맞춰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환경에.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 온도에 맞춰지는 과정 속에서 되니까 열이 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 온의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6.5도라고 한다면은 그럼 열이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가 난다고요? 땀이 나요. 땀이 나는 거잖아요. 땀이 왜 나요? 이렇게 하면 그 땀을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지. 땀이 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한증막이 있으면서 원장님 나 땀 나요. 땀 좀 안 나게 해주세요. 답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약은 치료 드릴게요. 근데 한증막에서는 좀 나오세요. 이해하셨어요? 그 열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면서 열이 나니 안 나니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말대로 우리 몸이 열이 난다라고 하는 방법은 말대로 열이 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피를 보낸다, 에너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요? 피가 어디서 와요? 영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심장. 심장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보낸다는 말의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피만 보내겠어요? 피를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쪽에 아까 염증이라는 개념도 있죠. 뭔가 부족하다. 뭔가 큰일 났다.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인을 보내는 거지. 군수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에 편도가 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피를 많이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염증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고 또다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만 보내면 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피를 보내다 보니까 심장에 부하가 생기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신경을 끌어 적게 보내야 된다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피가 너무 많이 가서 문제가 된다는 차원이니까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피를 적게 보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뭘 해야 된다? 심장을 다스려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고, 또 열이 많다는 말의 의미는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식혀야 되잖아요. 그 식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병원에서 해열제고,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거고, 하는 방법은 주로 링거예요. 수액을 맞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일 먼저가 IV 라인을 확보하는 거예요. IV 라인을 확보한다는 말은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경구로 약을 먹거나 할 수 있지만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물을 투입하거나 하는 방법이 어디로 해야 돼요? 혈관으로 투입이 돼야 되니까 혈관을 확보해 줘야 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링거는 기본으로 뽑는 거예요. 예, 근데 링거 오셨어요? 근데 링거의 개념이 뭐냐면은 수액을 낳는다는 말, 피 속을 뭐 하게 만든다? 열이 많다면 피에다가 물을 타니까 어떻게 돼요? 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 좀 주세요. 묽게 만드는 관점이니까 열이 어떻게 돼? 열이 많은 사람들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링거 만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추워요 원장님, 선생님 추워요, 간호사 추워요 이러잖아요. 왜 춥겠어요? 그 피를 묽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돼? 피 속으로 또 수액을 많이 공급하니까 심장이 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심장이 부담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러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병원에 가면은 뭐 하면 된다? 링거를 맞으면 된다. 다만 몸의 체질 자체가 내가 차다, 원래부터 차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해요, 이런 분들은 심장을 그 링거를 맞을 때 빨리 떨어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급하다 원장님, 선생님 나 급하니까 빨리 링거 맞고 갈래요 하면은 또 심장이 어떻게 돼요? 뭉쳐진다.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링거 수액이 떨어지는 정도를 보고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 이런 개념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 되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열이 왜 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몸에서는 뭐 하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보내야 된다. 그 말을 다른 의미는 피를 많이 보내야 된다. 심장에서 피를 많이 보내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염증이라는 그런 관점도 그렇고, 외부와 내부가 싸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을 치료한 때려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것이 목에서는, 입에서는 어디냐면은,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이게 침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요? 침샘. 침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 잘 가요? 그 다음 어디냐면 편도예요. 어디라고? 편도. 그러니까 편도를 쉽게 막 여러분들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거나 편도가 붓잖아요. 잘라내잖아요. 필요 없다고. 아니죠. 자르면 안 된다.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갑상선이라든지 편도가 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편도나 갑상선이 도찐 개찐이니까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목이라는 한 몸에서의 중간에 해당이 돼요. 그런 말은 다른 의미는 갑상선은 콩팥에 해당이 돼요. 따라해서 콩팥.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하나면서 또 두 개라는 개념도 되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면 유방도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난소, 자궁 이런 관점도 돼요. 남자들 얘기하면은 무엇이요? 불알. 이런 개념도 고환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도 편도라든지 갑상선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 왜 그래요? 남자가 예를 들면 추운 데 갔다 더운 데 갔다 불알이 어떻게 돼요? 축 늘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쪼그라졌다. 어떻게 잘하셔요?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이런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편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 쌤이 전화 왔어요. 열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해열제 주세요. 이거는 양방적인 방식이고 기본적으로는 열이 왜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열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혈압약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몸에서는 뭔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군을 많이 보내주는 건데 무조건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이유를 보고 다만 열이 39도나 40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디를 치료해 줘야 된다고? 심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어디냐면은 왼쪽 팔로 보세요. 오른손잡이니까 이 손목하고 팔꿈치의 반이에요. 그다음 여기에 또 반이야. 그러니까 이 딱 중간이 어디냐면은 위장이고 콩팥이에요. 예, 오늘도 근데 같네요. 요거에 또 12시 반하고 반이니까 위에 반에 또 중간이 요 자리예요. 그럼 요 중간에 해당이 된다고. 여기 보면 저는 뭐가 있어요? 잘 보여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열심히 지압을 하면 된다. 여기 심장을 기본적으로 다스려 주면은 나와요? 유튜브. 네. 심장 자리를 열심히 지압을 하면 된다. 알겠죠? 네. 아이고, 하나만 가르쳐 주면 좀 그걸 삐지잖아요.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디라고 그랬어요 또? 12시까지 하니까 11시 정도 좀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빨리 침 맞고 싶어가지고 안달이네. 또 어디라고? 입에서는 침샘. 그 침샘은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잖아. 그럼 입에 해당되는 자리를 뭐 하면 된다? 근데 지압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눌러야 돼요. 마찬가지 인중을 눌러도 되고 여기 이 주변을 눌러도 돼. 다만 좀 그렇게 하니까 입에 해당되는 자리가 어떻게 손발이나 팔다리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 팔에 따지면 입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 턱 라인 있잖아요. 턱 라인 위쪽 입이니까 여기 턱 라인 위에 있는 요 부위죠. 그러니까 여기 입을 지압점으로 잡아도 되고 또 그다음 아까 어디라서 입에 넘어가면 또 어디에서 침샘이 그 역할을 하지만은 또 다음엔 어디가 누가 그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부대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대통령 만나려면 청와대 바로 가요. 나 대통령님 나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주냐고. 첫 번째 어디 가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청와대가 있는 그 주변에 삼청동 주변에서 1차적으로 경찰이 뭔 일로 오셨어요? 물어본다고. 그 산책 왔어요. 그럼 산책하세요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상하면 뭐예요? 좀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가면 어떻게 정문에서 누가 또 시켜요? 1차 검문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청동 주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침샘이에요. 그럼 입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편도나 갑상선이다. 그 편도나 갑상선은 어떻게 목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쏙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쏙 들어가 있는 부위가 어디겠느냐 이거죠. 팔꿈치 바로 위다. 이 팔꿈치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쇄골 바로 위에 꺾이잖아요. 그 몸에서도 꺾이는 부위가 어디라고요? 목이요. 팔꿈치, 무릎, 발목, 손가락 이해하시겠어요? 네. 저 누워 계시는 분들은 잠 다 깨네. 원장님 왜 저 소리 지르나?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다. 그러니까 요 팔꿈치 위가 목이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돼요? 여기 편도가 어떻게 되면 약간 요런 쪽이 돼 있으니까 이죠? 아담스 애플 이렇게 하잖아요. 요 자리니까 여기를 하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은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정문 딱 들어가면 또 저는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봐도 알아. 그 다음에 청와대 건물 가면 그 앞에서 또 뭐 하겠어요? 수위가 안 지키겠어요? 그 경호원이 지키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어떻게 돼? 목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제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흉선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흉선. 사무장 나와요? 네, 잘 나와요. 흉선. 흉선. 흉선이 어디냐면은 요 흉골이 있는 부위야. 요 가슴 보면은 여기 딱 튀어나온 게 있죠? 여기 지금 제 잡고 있는데 요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저는 여기 흉골이 튀어나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약간 나왔어요. 왜 나와 있을까?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흉골 안쪽에 흉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역 체계, 이런 임파선, 뭐 임파물질 이런 개념이 되는데 주로 겨드랑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흉선에 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비장 이런 쪽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 이렇게 들어간 게 정상에 나온 게 둘다 적당해야지. 둘다 정상이 가슴이 너무 커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취향에 따라 다르지. 적당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요? 글래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가슴이 너무 크면은 가슴이 무거워서요.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사람 얘기하네. 우리 집 사람이 고등학교 때 가슴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살았대.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가슴이 큰 게 자랑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적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흉골, 흉선이 어디에다고요? 중간 라인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비장이라는 게 비위가 약하다. 비장이 이런 게 멍이 잘 든다. 이런 관점에서 비장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왼쪽 갈비뼈. 갈비가 끝나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그럼 어디냐면 이 중간을 딱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직선을 건 다음에 중간 직선에 어떻게 돼요? 왼쪽 편. 비장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으니까 이 보드라운 면, 등은 등이니까 요 자리가 해당이 되는 거야. 우선 요 정도만으로도 뭐요? 해도 된다. 첫째 뭐 다 정리할게요. 열이 많이 간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열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문제가 된다. 그 환경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증막에 가서 열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몸에서는 뭔가 열을 낸다는 다른 말의 의미는 피를 많이 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염증이라든지 외부로부터는 적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군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아군들끼리 뭐예요? 오인사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적당히 보내자. 그 적당히 보내는 방법은 어디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 심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선해서 또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팔꿈치하고 또 바늘 끄면 요 자리. 왼쪽 편이 심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다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막 먹었다면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누가 타줬어요. 근데 이게 커피인지 얘들 오줌인지 뭔지 모르는 쪽 커피인 줄 알고 먹었어요. 우뚝 넘겨요? 아니죠? 우선 입에서 딱 넘겼어.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이게 뭐다? 입에서의 그 검문 과정이다. 그게 이제 침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여요. 우선은 뱉어내거나 뱉어내지 못하면 뭐요? 삼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뱉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 넘겼잖아요. 참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편도라든지 갑상선에서 걸러내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돼요? 흉선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위장에서는 뭐예요? 위산을 분비시켜가지고 걔를 어떻게 돼? 산화시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어떻게 돼요? 어디를 해줘도 된다? 위장을 치료점으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중심은 사방에 예를 들면은 이게 변두리에서만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를 다스려 주면 된다? 중심을 다스려 주면 돼. 중앙을 다스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뭐 어디가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가 아파요 이런 관점에서 한다면은 뭐요? 손가락을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원적인 부분은 뭘 치료해 주면 돼요? 중심. 우리 몸의 중심 중앙은 어디예요? 위장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장을 치료해줘도 뭐 한다? 열이 떨어진다. 그런 거 다 안 배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로 서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이나 풍파가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단순히 열을 내리는 열이 어디 내리느냐 이런 관점으로만 염증을만 보지 마시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이 중에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되면 다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자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예요? 첫째 입, 편도 갑상선, 흉선, 여기 심장, 여기는 위장, 비장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몸에 딱 봤을 때 점 있는 데가 있어요. 이해 뭐 있다고요? 또 내지는 사마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또 내지는 뭐가 있다? 상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 중에서 뭐요? 그 자리를 뭐요? 전 여기 점 있잖아. 그럼 이 여기가 저한테는 뭐다? 제일 먼저 할 급한 불이라는 거죠. 듣고 계셔요? 네. 그런 차원이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 누르는 방법은 세게 눌러야 돼? 약하게 눌러야 돼? 나 손이 없어요. 그럼 입으로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을 하듯이 손만 얹어도 된다. 네. 이렇게 손만 얹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기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급한 불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야? 세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지압을 하되 그 주변에 뭐가 있다? 뼈가 있어요. 그 뼈 방향적으로 열심히 지압을 하시면 된다.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한 하나, 둘, 셋 정도, 3초 정도 눌렀다가 어떻게 돼요? 계속 누르면 아파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떼야지. 한 1초 정도 뗐다가 또 하나, 둘, 셋 뗐다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아파진다.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열 떨어질 때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떨어져요? 안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멍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돼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럼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지. 자, 빨리 침 놔줘야 되는데 괜히 또 딴소리해서 죄송해요. 네, 힘내시고, 네, 건강하세요.